사실 이렇게 여러분께 최근에도 며칠 전에도 포항에서 4.0 지진이 났었죠. 그러니까 또 보도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지진이 문제다. 지진이 자꾸 발생해서 원전이 걱정된다. 이런 얘기 자꾸 해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지진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실 제일 큰 거 경주 지진 5.8 났죠. 5.8이 나도 계속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냥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점 지금 이제 신고리 제가 근무하는 곳이 신고리 이제 3, 4호기인데 신고리 3, 4호기는 7.0까지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원자력 발전소 바로 밑에서 발생을 하더라도. 자, 7.0이 넘어가면 어떤 상황이 되냐? 자동차 주행하다가 이렇게 큰 지진을 만났어요. 그러면 쓰면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정지하는 것처럼 발전소도 전기를 정지하면 됩니다.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파트 내진 설계는 뭐죠? 아파트가 붕괴하거나 파손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 대피 훈련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얼른 건물 밖으로 벗어나야 되죠. 왜냐하면 그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근데 원자력 발전소 설계는 그때까지 전기를 생산하다가 그 정도 7.0 이상이 오면 전기를 생산을 수도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일본에 9.0 지진이 왔다 갔죠. 일본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다시 돌고 있어요. 건물 무너진 게 아니에요. 전기 생산을 수도하는 거예요. 전기 생산을.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2016년 9월 13일 그러니까 2016년 9월 12일 날 경주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5.8 강진 원자력 사라져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분들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저기 대통령도 있고. 아니 지금 제가 5.8 정도 오면 웃으면서 휘파람 불면서 그냥 전기 생산하면 되는 거예요. 7.0이 오면 그냥 전기만 수도해주면 돼요. 지진 지나갔죠? 그러면 안전성 평가 다시 해가지고 또 전기 만들면 돼요. 그렇게 원자력 발전소는 안전하게 단단하게 집니다. 그래서 10년이 넘는 동안 약 우리 돈은 약 4조 정도 들어서 하나의 도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마이크 잡고 국민들한테 선동하고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준 낮은 퍼포먼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 정부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분들이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다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보세요? 이분 누구시냐? 김익중 교수. 일본의 국토 약 30% 오염됐다, 70% 오염됐다. 고등어 명태되고 몇백 년, 100년 이상 먹지 말아야 했나? 아무튼 의대 교수예요, 의대 교수. 이분이 저처럼 면허증이라든지 그런 거, 저의 자격증 10개 중에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서 방사선 단위에 대한 구체적인 단위에 대한 이해도 좀 하시면서 이런 말씀은 하면 좋은데 그냥 선동성 멘트를 하신 것을 그대로 인용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탈원전 정책이 이렇게 무모하게 마치 판도라의 영화가 마치 사실로 지금 인식되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판도라 영화 다음에 읊어드리겠는데 다 가짜입니다. 그 4초 동안 자막이 나오잖아요. 이 영상에 나오는 모든 사실과 창작과 허구의 내용이라고. 근데 그건 잊어버리고. 아무튼 그래서 저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대통령이 됐으면 이제 모든 정보를 다 열람해 볼 수 있고 뭐가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국민들 다 힘들게 소득주도 성장도 다 지금 무너졌잖아요. 근데 에너지 산업까지 붕괴되면 전기 요금 올라가면은 우리 산업 생태계 완전히 장난 아닙니다. 정말 서슬퍼런 사랑의 도끼 또 찍고 싶은 상황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져가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원자력 기관을 탈핵하는 분들이 다 점령을 해버린 상태예요. 자, 그리고 간단한 예로 저번에 고발했던 이렇게 제일 먼저 원자력 안전재단 탈핵의 집행위원을 하셨던 분이 이사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변호를 해주고
어떤 소송을 주도로 했던 분이 감사를 하고 있어요. 어딜 가든 뭐 그 핵 산업계, 핵 발전소 하면서 원자력은 사라져야 된다는 친구가 또 거기에 이사가 되어 있어요. 지금의 우리의 현실, 결국 지난 강릉 펜션 사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가스 보일러 연통 하나에도 전문가 시공이 없다 보니까 저러한 느슨한 작업이 되어 있었고, 그 느슨한 작업으로 인해서 보일러에 있는 일산화탄소가 밖으로 나왔는데 그게 건물 안으로 들어왔고, 그거를 우리 학생들이 흡입하고 그런 참담한 사고가 났던 겁니다. 이 보일러 연통 하나에도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철도공사 CEO 누구였죠? 낙하산이었죠? 네. 강릉 KTX 강릉선 열차 탈선 사고 났을 때 서로 떠밀고 저는 이 상황에서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우리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후속으로 대한민국 원전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부기구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처 23곳 중에 원자력 전공한 사람이 1명, 그리고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 중에 원자력을 전공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원자력의 현실입니다.